앞에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게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신과에서는 사람을 분류할 때 대충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한다. 아주 정통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대충 이런 개념에서 환자의 문제를 파악을 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사실 진심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저 사람 문제 많다,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와 대를 타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사회,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돼서 그 사람 인생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려내주고 싶었던 거죠. 전작에서는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얘기한 게,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던 게, 왜 자꾸 포기하라고 그러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 책에서는 중점이 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왜 내가 포기하라고 그러느냐 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어떤 문제점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걸 갖다가 내가 조금 옆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뭔가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험난한 길이지만은 분명히 길은 있는 거고, 사람들하고 관계 사이에서 분명히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내가 부정하려고 그래도요, 대개의 경우, 아빠 엄마가 버렸던 경우, 이런 경우 뺀다면은, 아빠하고 엄마는 나의 첫사랑 대상이거든요, 대개는.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고 믿고 나한테 무언가를 많이 해줄 거라고 믿는 건 일단 엄마고, 그 다음에 약간 두 번째 사랑 비슷하게 가는 게 이제 아빠들이죠. 그러면은 첫사랑에 실패를 하느냐, 첫사랑에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방향이 달라져요. 첫사랑에 성공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이 비슷한 사람을 구하려고 들겠죠.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첫사랑에 실패한 경우. 아빠를 갖다 정말 따르고 싶었지만 아빠가 너무 무서웠다든가, 엄마가 나를 너무 함부로 했다든가, 나를 구속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또 비슷한 대상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거니까 어쩐지 또 엄마 비슷한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또 계속 매여 산다거나, 아빠 비슷한 남자 만나가지고 또 계속 구박받으면서 산다든가,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전제 조건이 되겠죠. 저 사람은 적어도 피해주지는 않는다 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죠. 남한테 미루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이고, 조금 좀 착하다 소리까지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이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죠. 뭔가 젓가락이 없다고 내 거 써! 딱 빨리 빼주는, 그 정도 자세만 있게 돼도 저 사람은 선하구나, 착하구나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인상이 쌓이면은 대개의 대인관계에서 무난한 사이는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것을 똑바로 지키면서 상대방에 큰 기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가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무리 본인이 가진 타입이 좀 독특하고 별나더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받아내야지를 먼저 기대하고 뭐 해줄 건데, 이런 말이 붙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행하게 살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안 해주면 불행한 거죠. 근데 웬만하면 내가 다 처리하고, 그 다음 내가 좀 너 해줄까? 그럼 너도 나 조금 해줘야 돼? 요 정도로 조금씩만 교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로 적당한 관계에서 의지가 되면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거겠죠.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은요. 저 앞으로 저는 뭐 심리적으로 문제 없는데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제발 좀 제발 좀 나는 정상인데요, 난 아무 문제 없는데요 라고 그 방금 말한 그 대사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제일 힘들고 치료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사소한 문제인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소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걸 본인들은 귀도 닫고 있고 눈도 닫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해줄 뿐더러 가족들은 말을 해주는데 가족 말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계속 남탓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분들 제발 좀 믿고 좀 자기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